말하면 항상 잘 되네. 자, 봅시다. 순서대로 안 볼 거고요. 조금 여러분들한테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은 거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어디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31번, 31번 요거 잠깐 볼게요. 그래서 31번에서 33번 문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에서 33번 문제. 근데 푸는 거 봤는데 여기 이 부분도 곧잘 풀었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예시들은 항상 어떻게 하자? 바로바로 적용해서 내가 체크하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보기에서 동일한 예시가 나왔을 때 유사한 예시지? 약간 케이스를 발견해가지고 그랬을 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해당 부분만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 인공위성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에서 35.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 바로 여기부터죠. A 밑에서부터. 지금 문제 상황이랑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 정보들의 논리적인 관계를 인지하면서 읽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자, 현재 문제 상황 어떤 문제 상황? 두 재산권이 충돌하고 있다는 문제 상황이죠. 문제 상황. 자, 그랬을 때 권익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 방법이 되는 거지. 따라서 전체적인 문제 출제 스타일은 수능이랑 당연히 유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33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도 결국 문제와 해결 구조에서 무엇을 묻고 있었다? 요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었던 거지.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철도 회사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 드는 비용이 100이고 오염물질로 인한 농민이 받는 피해가 50이라고 했을 때, 자, 봐야지. 권익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건지인데 첫 번째 경우 농민에게 권익권을 부여할. 경우의 수로 따져줘야지. 경우 1. 자, 농민에게 뭐가 부여가 됐다? 권익권이 부여가 됐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회사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회사는 비용이 100이나 들어야 되고 농민들의 피해는 50의 크기더라. 이런 정보가 제시가 됐네. 자, 이랬을 때 이 권익권을 회사가 매입하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매입해야 되는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뻔하지 뭐. 자, 요거 권익권 A, 권익권 A라고 할까? 여기다가 적고 바로 넘어갈게. 권익권 A라고 했을 때 당연히 농민은 어때? 이 권익권 자기가 판다고 한다면 자기 피해 받은 것보다 더 비싼 값에 팔아야죠. 아니고서는 멍청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권익권 A는 50보다 커요. 자, 그런데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권익권을 사면 이제 어때? 오염물질을 그냥 다 배출할 수 있잖아. 그렇지? 따로 오염물질을 정화할 만한 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보다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낮아야지만 배꼽이 큰 상황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 아름답게 거래가 되더라. 이게 이제 케이스 1이었어. 자, 케이스 2가 바로 보기 13번 문제와 관련이 있었지? 두 번째로 쭉 가서, 자, 반면에 경우 2. 법이 철도회사의 권익권을 인정하는 경우 농민들은 자신들이 입는 피해에 해당되는 50보다 작은 가격의 철도회사의 권익권을 사려고 하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50이라고 하는 피해, 그치? 그 피해보다 어떻게? 작은 금액으로 권익권을 사려고 한다. 이때 권익권을 B라고 하죠. 자, 하지만 회사는 이 권익권을 팔아가지고 뭐 해야 돼? 수익이 충분히 나야 되잖아요. 뭐보다도 자신들의 비용보다도. 그치? 역시나 비용보다 적은 돈에 파는 건 바보 같은 짓인 거잖아. 사익 공사하는 거잖아.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뭐보다 100이라고 하는 비용보다 비싸게 팔아야 돼. 그러니까 뭐다?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이게 정확히 우리 보기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었던 내용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용들 파악할 때 어떻게 하고 넘어가자. 그냥 매번 했던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어떠한 예시가 나오면 그 예시를 내가 정확히 어떻게 내용에다가 설명이라고 할게. 그 설명에다가 적용한 후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자. 왜? 이 예시와 유사한 다른 예시가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33번으로 갔을 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 문제 출제 스타일이 좋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자, 케이스 역시 A 회사는 땡땡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공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연 지역 주민들 얼마만큼의 피해? 여기는 100만큼의 피해. 자, 그런데 매연 발생 방지 기계가 있으면 이 기계의 비용은 50. 자, A 회사의 비용은 50.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얼마? 피해는 100. 자, 그럼 누구에게 권익권이 있어야 돼? A 회사에게 권익권이 있어야지만 거래가 되는 거지. 그치? 왜? A 회사는 50보다 비싸게 팔려고 할 테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피해보다는 싸게 살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요 관계를 찾아가지고 그냥 문제 푸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냥 무려 본문에서 두 문단이나 설명한 예시를 그대로 보기에다가 적용해서 푸는 문제였다만 짚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는 마지막 40번부터 45번. 자, 얘 같은 경우 사실 3점짜리는 별로 볼 게 없어요. 3점짜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유형이에요. 결국 어떤 유형? 기술에 대해서 각 구성 요소의 정확한 기능들을 파악을 하자. 그 다음에 그 정확한 기능들이 어떻게 제시가 됐을 때, 선후 관계로 제시가 됐을 때 그 정보적인 단계적인 과정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야지만 우리 44번 같은 문제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풀었을 것 같고, 저랑 풀 거는 41번입니다. 저랑 풀 거는 41번. 식이 두 개가 나오죠. 언제나 식이 나올 때는 바로바로 또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인 거지. 식이 나올 때는 또 바로바로 반응을 해줘야 된다. 써봅시다. 여기서부터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기억에 대한 설명이지. 인공위성의 정확한 위치. 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다가, 자, 이 문단에서 우리가 파악했어야 될 정보는 인공위성의 위치. 그리고 그런 인공위성의 위치를 어떤 식으로? 요 식으로 파악을 한다. 그치? 요 식. 자, C는 속도고, 0.2는 그 왕복 거리고, 그 다음에 2분의 1로 왕복 거리니까 이제 편도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편도. 요 식 하나. 체크했어야 된다고. 그 다음.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는 인공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대. 자, 지금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역시나 문제 상황입니다. 뭐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야? 요 식과 관련된 문제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앞문단과 뒷문단의 상당히 어때? 이 식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파악이 되었어야 했던 거야. 그래서 단순히 41번 문제 풀 때 굴절률만 봤으면 안 됐다는 거죠. 그 굴절률이 어떤 식? 여기 위에. 이 식과 관련된 정보라는 걸 내가 이미 독해하면서 넘어갔어야지만 41번을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었을 거야. 자, 쭉 넘어갈게요. 그냥 쭉 넘어가서, 자, 이런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A 매질의 굴절률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굴절률 어떻게 파악하자? 여기 나와 있네.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무엇으로 나눈 거다? A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나눈 거다. 자, 여기서 어떤 거? 매질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지금 추가가 된 거지. 뭐랑 비교했을 때? 바로 윗문단이랑 비교했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매질이 중요한 정보라는 게 파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계속해서 윗문단과 요 문단이 정보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반으로, 아, 매질이 되게 중요한 정보구나. 윗문단에 나오지 않은 변수구나.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갔을 때 요거. 자, 그렇게 됐을 때 매질의密도가 클수록, 자, 중요한 변수 밀도가 클수록 그 중요한 변수와 관련된 비례가 어떻게? 그치? 밀도가 클수록 빛의 속도는 느려지고 파장의 길이는 짧아진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하면 우리 41번 딱 요 정도들만 파악했으면 됐어. 잠깐 앉아. 자, 41번 기억에 대한 자, 지금 뭐에 대한 얘기? 대기의 굴절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진공 상태에서의 빛의 속도가 당연히 뭐보다 대기 상태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무조건 빠를 수밖에 없고, 그치? 무조건 빠를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 굴절을 뭐 어떻게 파악했어?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할게. 그럼 A분의 B는 당연히 1보다 크겠네. 그럼 다 나머지 3, 4, 5는 사실상 뭐였어? 결국 그 매질. 얘를 변수했을 때 속도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파장. 있어? 파장도 짧아진다. 그러니까 길어진다, 빨라진다 다 틀리게 되는 거고 짧다, 크다. 2번과 5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셨어야 됐던 거다. 그런 다음 이 식에다가 뭐를 더했어야 했던 거야? 우리 아까 속력 곱하기 왕복 거리 곱하기 2분의 1. 이게 바로 뭐야? 수정전 거리상. 수정전 거리. 그러면 수정전 거리는 요거는 무슨 상태로 계산이 된 거예요? 진공 상태의 빛의 속도로 계산이 된 거지. 역시나 뭐가 변수였어? 매질. 그치. 매질. 이게 차이점이었잖아. 윗문단과 아랫문단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 매질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 그러면 보정하기 전에 파악한 위치보다 더 가까이에 있다. 보정하기 전에 파악한 위치보다 더 가까이에 있다. 그치. 이렇게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질이라고 하는 걸 포인트로 잡고서 이 41번 풀어 나갔으면 됐던 거고. 자, 이제는 어떤 거 볼 거냐면 문학으로 좀 가볼게. 문학에서 우리 26에서 30번입니다. 26에서 30번. 자, 요거 잠깐만 시간 드릴 테니까 어떤 28번 있죠? 28번이랑 29번 정답에 대한 근거 한번 매치해보세요. 28번과 29번 정답에 대한 근거 매치 한번 해보세요. 이거 문제 나는 괜찮았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한 10초? 10초, 15초 정도 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시나 그냥 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체감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역시나
보기 단독 문제부터 푸는 게 정말 문학에서는 뭐 신상 중요하구나. 보기 단독 문제부터 푸는 게. 가볼까요? 30번부터 당연히 봤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30번에서 되게 많은 정보를 끌어냈어야 했던 거야. 그리고 그 정보를 다른 문제 풀 때 충분히 적용하면서 풀었어야지만 이번에 9월께 뭐 문학이 어렵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현대시 두 개에다가 수필까지 엮여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어때? 실수하거나 집중력 잃으면 시간 엄청나게 많이 허비할 수 있는 문제 세트 구성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수록 어때야 된다? 문학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가봅시다. 전통적으로 산은 만물을 만들어내는 어머니로 인식이 되었는데 자, 조선 초기에는 지리산 성모에게 뭐 조정의 관리가 올라가서 은혜를 올리기도 했대. 자, 그러나 유교적 이념이 확립되어 감에 따라서 지리산 성모 신앙은 부침을 겪게 된다. 뭐 대충 이렇게 침체기를 겪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유목이 높게 지리산 윤화에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돼. 끝내면 안 돼. 기해문이잖아. 우리 내신 많이 했잖아. 기해문은 뭐가 있어? 여정이 있고 그에 따른 감상이 있잖아. 여정이란 건 무슨 소리야? 시간이나 공간의 변화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읽었어야 할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글쓴이의 감상. 그치? 이거 찾아가면서 읽었어야 했던 거야. 그래야지만 그 수필, 낯선 계획문이라고 하는 수필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읽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시간 자체가 세이브 되는 거고. 자, 백성들은 생활 터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해감. 자, 그러면 봐봐. 감상을 대충 우리 어떤 감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 이런 거. 찾기 어렵다. 예측 감상.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자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암울한 상황을 일순간에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초자연적 존재를 찾아서 의탁하고자 했대. 자, 요거는 이제 여기 빼긴 했는데 견문이라고 쓸게요. 견문. 역시나 예측 견문이야. 예측 견문. 견문은 그곳에 가서 보고 드는 거. 자, 무당들은 이러한 백성들의 기계와 생계를 유지했고 조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금지하지 못했다. 당시 조선이 노탄을 빠진 백성들을 위로할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대충 지리산 여행하면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어? 여행이니까 당연히 예찬적 얘기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예찬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 뭔가 백성들의 생활과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 뭔가 무당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본문으로 가보자. 자, 나가봅시다. 네, 이거 조금만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앞으로 나아가 소년대요. 체크하자고. 소년대요. 공간이잖아. 천왕봉을 우러러보니 자, 그곳에서 뭘 보고 있어? 천왕봉 보고 있대. 천왕봉. 구름 속에 높이 솟아 있었다. 이곳에는 잡초, 잠복 없고 뭐 머리카락, 희끗희끗 노인의 머리 같으니 다 속아낼 수 없는 듯 하였는데 소년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을 보면 혹 명랑의 무리를 일컫는 듯하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감상이에요. 감상. 오케이? 그 여정에 대한 공간에 대한 감상. 내 생각으로는 천안봉은 장로이고 이 봉우리는 장로를 갖추고 있는 소년처럼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정리하지? 이 문단 뭐에 대한 거다? 소년 대 이름의 의미. 그치? 이런 것들. 이런 감상이 주가 되어 있구나. 메인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자연예찬이라고 하는 예측은 잠깐 접어둬야겠네. 소년대가 이름을 붙인 것 같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수많은 봉우리 골짜기 주로 펼쳐져 있었다. 자, 이곳에서 오히려 이런데 하물며 제일봉에 올라 하물며 제일봉에 올라 바라보매야 기대. 그래서 우리 내용학의 문제 뭐였죠? 내용학의 문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7번의 3번 성지. 그치? 27번의 3번 성지 같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확하게 어때? 그러니까 이 고전 문학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갈래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게 좋아. 특히 수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여정과 감상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 자, 드디어 지팡이를 내자면서 하는데 여기 쭉쭉 넘어갈게요. 여기 쭉쭉 넘어갈게. 뭐에 대한 얘기? 무당들에 대한 부분 보이네. 나도 실제로 어떻게 읽었냐면 뭔 소리인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나에게 뭐가 있었어? 독해의 근거가 되는 보기농이 있잖아. 그냥 뭐야? 그냥 이제 당시 무당이 막 선행해가지고 백성들의 떠받침을 받들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 무당에 대한 작가의 태도 어디 있어요? 작가의 태도.
여기다. 참으로 붕괴할 만하다. 그거에 대해서 글쓴이는 뭔가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 요 정도는 보기랑 연계해서 우리가 읽어줬어야 했던 거죠. 중략 이전에는. 자, 중략 이후 부분이 되게 중요했어. 자, 삼명의 큰 바다 슬픈이 뭐 하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하물며 이 봉우리는 하늘 아래 작은 물건이니 이곳에 올라 못 들어가는 것이 거듭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 산이 미세한 색탈만도 못하려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역시 여정에 따른 감상이죠. 어떤 감상? 인생 무상가. 그렇지? 그래서 27번에 5번 썼지. 무상가. 다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야. 출제의 원리가. 자, 그런 다음에 사장 밑에 작은 움막이 하나 있었는데 잣나무 잎을 엮어서 막 하면서 매 얘기를 하고 있어. 대체로 매 가운데 잘 나는 놈은 천원봉까지 능히 오르기 때문에 이 봉우리에서 잡는 매는 재주가 빼어난 것들이다. 원금의 관청에서 쓰는 매가 그럼 일단 밑줄가 났으니까 이 매에 대해서 중요하게 봤어야 됐던 거지. 이 봉우리에서 잡힌 건데 그들은 뭐겠어? 매. 눈보라를 무릅쓰고 추위와 굶주림을 참으며 이곳에서 생을 마치니 어찌 단지 관청의 위험이 들어와서 그러는 것뿐이랴. 자, 일단 관청의 위험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보기에 나온 백성들의 뭐가 떠올라야 돼? 도탄이 떠올라야 돼. 그치? 백성들의 도탄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는 것뿐이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또한 대부분 이익을 꾀하려 삶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야. 그럼 봐봐. 얘는 무조건 물음표야. 아니면 맥락을 통해서 그냥 뭐야? 비판이 아니라 그냥 맥락을 통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연민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넘어가야지. 왜냐하면 표현된 것만 봐서 마치 어때? 이 매가 작은 이익을 꾀하다가 뭔가 이익을 꾀하다가 죽게 됐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뭔가 비판적인 거 아닌가 싶지만 앞에 우리 어떤 맥락 잡았어? 백성들의 도탄 맥락 잡았잖아. 그렇지? 자, 뭘 보면서? 매를 보면서 백성들의 도탄에 대한 맥락을 잡았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그 백성들을 비판해? 그 얘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보기는 그런 내용은 보기에도 없었고 맥락성을 잡는 것도 너무나도 이상한 거야. 따라서 우리 29번 4번으로 가면 안 된다. 29번은 4번. 탐욕으로 인해 고통받는 존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30번의 보기를 내가 그냥 뭐 한 거야? 싸그리 그냥 다시 무시해버리는 거야. 아시겠지? 자, 그런 다음에 A 부분 잠깐 볼게요. A 부분. 수능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수능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그래도 어느 정도 더 풀어서 줄 텐데 충분히 안 읽히더라도 단서는 많아. 안 읽히더라도 되게 단서는 많아. 너무 그렇다. 그런 단서들을 좀 찾는 연습들. 특히 그래서 고전 시간은 웬만해서는 편히 읽을 수 있는 거 말고 좀 잘 안 읽히는 것들을 연습해 두는 게 좋아. 여기 보시면 일단 A와 B니까 기본적으로 뭐 생각해야 돼? 뭔가 유사한 거. 그치? 공통적이거나 차이점이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자, 제 지울 줄 알았으면 공명 탐하 탐차 여서 제 지울 줄 알았으면 공명 탐차 하여시라. 대충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요. 제 지울 줄 알았으면 공명을 탐했겠느냐. 이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안 읽힌다. 고전 시간에 진짜 많이 연습해둬야 돼. 고전 시간 진짜 많이 연습해두셔야 되고. 자, 산진 우리 아래아는 대부분 어떻게? 우리 현대국어로 오면서 근대국어로 오면서 은하 아로 많이 바뀌었잖아. 은하. 그런데 얘네들로만 바뀐 건 아니야. 알겠지? 이제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래아는 그냥 아로 바꿔서 발음하시면 돼. 산진매, 수진매와 해동청, 보라매. 내가 30번을 먼저 보고 나 지문을 먼저 본다면 얘를 그냥 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심슈 총립 휴거 나려 산계 야목 차고 날짜. 전혀 뭔 말인지 이해해. 요건 알겠지? 내가 날려고 할 때 아깝구나 걸렸구나 두 날개에 걸렸대. 뭐 때문에? 먹기에 탐이 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B, A 봤을 때 무슨 생각해야 돼? A랑 B랑 서로 대조적이다. 그치? A는 탐욕스러운 존재, 정작 B는 일제배, 일제배란 이유 수탄의 대사. 그치? 도탄에 빠진 대사. 이렇게 됐어야 됐던 거야. 그러면 29번에 2번 A는 B와 달리 화자 자신의 불우한 상황을 비유한 자연물이다. 기억에서 뭐야? 기억에서
수적 상황 제시되고 있고 얘랑 밑에 있는 요 지점이랑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29번의 2번 성질 정답이라고 판단하셨어야 됐던 거지. 그치? 정답이라고 판단하셨어야 됐던 겁니다. 혹은 이래서 고전시가 미리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만원사가 유배가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원사는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작품이고 이번 수능 특강에도 있지 않았니? 만원사? 이번 수특에도 있었을 걸 만원사? 2022년 작년 수특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얘는 계속 후보군이야. 엄청나게 중요한 작품이란 말이야. 그리고 2020년 상하학교 기출임이 출제가 됐지. 어차피 출제자들은 그 나물의 그 밥이거든.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만원사는 여전히 계속 되게 중요한 고전시가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유배가사입니다.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엄청 길어서 되게 발전된 부분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유배가사라는 거는 당연히 뭐 이런 배경지식 덮어졌던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었던 게 이런 식으로 좀 읽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28번. 자, 요건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28번. 근데 어디 지점? 요 지점 잘 읽었으면 사실 좀 편했을 거예요. 요거. 하는 거야. 누가? 주인이. 자, 그런데 그 주인에 대한 화자키가 어때? 주인 빡대 민망하다. 아하. 주인이랑 화자랑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그 주인이 나한테 무슨 말해? 쭉 보셔야 돼. 쭉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돼? 집중해야 돼. 주인의 말이 대충 어디서 끊기는지. 그치? 건너뛴 나그네는 정승의 아들이요 뒷집에 손님에는 파는 서해어로서 나라에 득지하고 외딴 섬 들어오면 이전 말은 하도 맑고 여기 사람 일을 배워 고기 납기 나무 베기 자리치기 신상기와 우리 동남 하야다가 주인 양식 보태거든 한 곳에서는 무슨 일로 공한 밥을 먹으라뇨 쓰자는 열 손가락 끈치기도 아니하고 거자는 두 다리는 움직이도 아니하니 썩은 나무에 박은 끓인가 전당 잡은 촛대런가 종 찾으라는 상전인가 빗받으려는 체주런가 동성의 건달인가 풋낫의 친구런가 양반인가 상인인가 병인인가 반편인가 쭉 하다가 어딨니? 자 여기 밤낮으로 오는 소리 슬픈 소리 듣기도 싫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통통키도 하나만은 풍속을 보아하니 놀랄 일도 없습니다. 자 저도 저렇게 뭔가 그렇게 애매했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실제로. 그런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끊을 수 있지. 그 주인은 뭐야? 그 성사람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성사람이 풍속 보면서 놀라겠어요? 안 놀라는 거야. 일단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뭐야? 여기서부터 화제의 모습. 그래서 저는 읽을 때 여기까지 그냥 끊고 봤어. 여기까지가 그럼 대충 주인의 말이겠거니 하면서 봤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맥락 자체가 우리 28번 2번 자체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맥락입니다. 뭐 하라고? 어떤 맥락으로 봐야 돼? 너 일해라 이거지. 너 일해라. 너 일해서 네 밥은 네가 벌어 먹어라. 이 맥락이었던 겁니다. 이 맥락.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내신도 그렇고 사실 기출도 그렇고 엄청 많은 얘기했잖아. 어떤 얘기? 대화체라든지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왜?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의해야 되는 거고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물론 저뿐만 아니라 문제집에서도. 그런 거 나올 때는 주목해야지. 무슨 장면이다? 주인과 하자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이 어디서 끊기는지. 그럼 대충 맥락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주인이 진짜 박대하고 있는 거지. 너 별거 아니라는 거잖아. 너 별거 아니야. 나그네는 뭐겠어? 똑같이. 유배원 처지겠지. 똑같이. 야, 우리 섬에 유배원 사람 너 말고 정승하는 판사하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의도식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래서 배워. 이래서 배워.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쓰자는 열 손가락 끈치기도 아니하고 걷자는 두 다리 움직이도 아니하니 이런 것도 만약 내가 이 부분을 그 주인의 말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제대로 읽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쓰자는 열 손가락 걷자는 두 다리는 누구의 열 손가락 누구의 두 다리겠어? 화자의 열 손가락 화자의 두 다리겠지. 그래서 28번에 3번 대표적 표현을 활용해서 풍자적 인식을 볼 수 있다. 풍자적 인식 어떤 풍자? 이래라. 맥락. 지금 쓰지 않는 열 손가락 끈지기도 아니하고 뭔가 아니한다. 열 손가락 아니에 두 다리도 움직이지 아니에요. 그럼 이건 일하지 뭔가 앉는 모습인 거잖아.
어떤 맥락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 내가 읽은 거 무엇을 통해서 성질을 통해서 좀 점검해 가면서 내용들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응사 지금 나왔잖아. 다시 한번 수능 특강에 내가 실린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작년 거랑 헷갈리는지 모르겠네. 수능 특강에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리와인드 하는 거 되게 좋아. 알겠지? 독서도 똑같아. 독서도 막 다시 푸는 것보다도 우리 사용 설명서 이런 거 수업할 때 다 줬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쭉 읽어보면서 소재에 대한 친숙함.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두 개나 있더만 소재가 친숙한 게 그치? 나도 보자마자 익숙한데 하면서 풀었단 말이야. 내용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크잖아. 우리 실전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수능 특강 다시 한 번 더 문제 풀거나 그러지 말고 쭉 한번 소설을 읽듯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수능 완성보다도 수능 특강. 오케이.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던 것 같고요. 고전 3문 같은 경우에는 틀리지 마세요. 이번에 또 문제 스타일 보니까 소설도 그렇고 현대 소설도 그렇고 고전 소설도 그렇고 이 지역적으로 내는 문제 확인이 훨씬 더 지역적으로 나오잖아. 더 지역적으로. 더 지역적으로 나오니까 소설 같은 거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어떻게? 공간 나뉘는 공간에 따라서 인물의 심리가 나오면 그 심리 추적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메모할 때는 메모도 하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